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유익한 부동산 정보 전해주실 윤현우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현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제 지역 분석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방 자치 경쟁력 무려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다고 하고요.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성이라는 지역은 내륙과 해안가 쪽으로 거점되고 있는데요. 경기 서남부권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위로는 안산과 그리고 안산과 그리고 수원 거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인과 오산과 평택이라는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의 거점으로서 경부와 그리고 서해안 벨트 쪽에 따른 도로적인 현황들을 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네, 이제 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화성의 본격적인 개발 호재든 아니면 또 일자리가 창출될 이슈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저희가 터치스크린에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가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화성이라는 지역에 대한 주변의 여건들, 특히 이제 서해안을 벨트로 한 기업 도시로서 성장한 도시이기도 하죠. 인구 84만이라는 도시가 120만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또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도로적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 경부 고속도로와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축으로 인한 동서쪽에 거점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한 제2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 평택에서 시흥간도로가 화성을 지나가고 있고요. 평택에서 또 들어가는 부분에 화성과의 연결되는 고속도로들, 이런 축에 따라서 수직 구조의 4개의 고속도로망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서축에 연결되어 있는 동탄권에 따라서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감에 따라 사통팔달의 교통의 입지가 잡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성시 개발축에 따른 공간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요, 2대 생활권과 그리고 6도심, 그리고 9 지역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2개의 대생활권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은 병점과 동탄을 기점으로 해서 동부생활권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서부생활권 축에 따라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6도심에 대한 부분으로 동탄과 병점, 봉담이라든지 남양, 송산, 향남에 대한 6가지에 대한 지역의 거점 도시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과거에 동탄과 남양과 향남이라는 지역의 3도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거점으로서 기능들이 커지고 도시로서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3개의 도심이 또 추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도심에 대한 성장축으로 지금의 구조가 잡혔는데요. 보시게 되면 동탄, 병점, 봉담, 남양, 송산, 향남에 대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이라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경부고속도로 축에 따른 하나의 거점으로서 1000만 평에 해당되는 신도시가 잡혀 있죠. 동탄 1, 2 신도시가 그런 경우가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또 좋기 때문에 수서에서 지제까지 개통되어 있는 SRT, 동탄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GTX라는 광역급행 열차가 A 구간에 따른 서울 삼성역에서 동탄까지 개통이 되었을 때 향후 2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점이라는 지역은 2000년도 초반에 경부선 개통되면서 병점역에 대한 주변의 하나의 호재가 또 되었던 지역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속도가 좀 더뎠고요. 규제가 많이 좀 따랐던 부분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밑으로는 오산과 위로는 수원이라는 지역이 접해 있는데요. 특히 수원이라는 바로 병점 위에 160만 평의 군 공항이 위치하다 보니 고도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많은 영향을 줘왔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 공항에 대한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가시화가 되고 그로 인한 주변의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또 수혜가 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동북권 같은 경우는 동탄과 병점에 따른 서로 간의 교통에 대한 접근성적인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봉담이라는 지역은 수원과의 또한 접근성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서울 과천 의왕간 그리고 수원을 거쳐서 봉담으로 내려오는 도로망이 수직적으로 잘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서축에 따른 봉담으로 들어가는 수인선, 전철 개통됨에 따라서 봉담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도시 거점의 역할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남양이라는 지역, 특히 화성시청을 소재하고 있는 남양 행정타운과 주변에 대한 산업단지에 대한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또 하나의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산 도심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특히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에 준하는 하나의 개발의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좌우로 동서쪽의 도심 개발과 남측에 따른 자동차 테마파크를 비롯한 산업에 대한 하나의 또 거점이 되고 거기에 공룡한 화석이라든지 국제 테마파크 95만 5천 평에 대한 개발 호재를 또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축에 따라서 동서축에 따른 하나의 개발축이 형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향남이라는 지역. 네, 향남하면 생각나는 게 트리플 역사권, 제약단지와 바란산단의 배후도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향남 1, 2지구에 합쳐서 150만 평에 대한 배후도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해선 복선 전철에 따라서 송산과 남양과 그리고 향남을 축으로 인한 내려가는 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향남역을 기점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역에 따라서 신안산선과 그리고 바로 위에 봉담, 위에가 수원 호매실로 연결되는 특히 신분당선이라는 강남에서 판교, 광교까지 개통을 했죠. 그 광교에서 수원의 호매실로 내려오는 신분당선 연장선에 따라서 추후에 봉담과 향남으로 내려오는 트리플 역사권에 대한 기능이 같이 형성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축에 따른 하나의 개발축과 남북축에 따른 개발축에 따른 십자 형태의 사통팔달의 기능적인 부분들도 예측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성 도시개발 관련된 조감도인데요. 네, 동탄 1기 신도시 273만 평과 2기 신도시 730만 평이 합쳐져 있는 1000만 평의 대도시입니다. 거기에 화성 반도체와 기흥 반도체 그리고 제2 동탄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47만 평의 동탄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이런 개발축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기능이 형성돼 있고요. 병점을 기초로 해서 동과 서축에 따른 지금의 이제 개발축에 대한 방향들도 서축에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담이라는 지역에 대한 배후도시, 수원과의 접근성적인 부분들, 수도권과의 연계되는 교통에 대한 또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남양이라는 화성시청에 대한 하나의 행정타운과 주변의 산업단지에 대한 배후도시,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여건과 향남, 2지구에 대한 조감도인데요. 1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이렇게 이미 들어와 있고요. 전철역에 대한 부분, 트레일 역세권이 이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에 대한 호재축을 가지고 6도심에 대한 평가들을 해오시면 화성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됩니다. 자,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도시 화성입니다.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 그러면요. 경기 서남부권에 위치한 지역이죠. 그리고 해안가를 축으로 해서 하나의 거점이 된 서해안벨트의 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축과 서해안고속도로 축에 따른 거점으로서 개발이 또 되어 있고요. 동탄과 병점 그리고 봉담과 남양, 송산과 향남이라는 하나의 동서, 남북 측에 따른 거점으로서 도시가 3도심에서 6도심으로 커진 지역이다. 향후에 대한 또 84만 인구가 120만이라는 도시 계획을 가질 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의 또 하나의 도심으로서 커져갈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분석하시면 좀 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고요. 특히나 젊은 층의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 아무래도 도시가 활기를 띠게 될 거고 그러면서 화성시의 발전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성시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추가적인 궁금증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상담도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02-2000번에 4889번으로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02-2000번에 4889번으로 남겨주신 고민들 해결해 드릴 거고요. 아직도 전화 안 주신 분들 지금이라도 전화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그 투자로 매입한 토지가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고 네. 이 토지를 팔아야 할지 아니면 가지고 가야 할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의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경기도 네.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773-1번지예요. 알겠습니다. 평택시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과 함께 보유 매도 여부 진단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네네.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이 토지는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갖고 계시는 건가요?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되셨어요? 네. 네, 토지의 위치를 보니까 지금 진이천을 끼고 있는 절대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네, 지역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먼저 결론을 드리면은요. 네네. 네, 이거는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기 하시는 게 맞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가 고덕 국제도시 528만 평 산업단지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쯤 아마 토지 보상이 풀리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대토라든지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또 수혜를 좀 입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향후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한 가치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요게 이제 보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주변의 여건에 비해서는 앞으로 가져가시는 기간 대비 수익적인 어떤 가치가 과거에 이미 형성돼 있는 부분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갈아타기 하는 부분으로 한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에 조금 아쉬움이 묻어나시는데 전화 주시길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매도하라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는 어디에 갈아타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갈아타기 전략에도 앞으로 도움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2000번에 48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화성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토지를 좀 몰라가지고 네. 마침 오늘 또 화성이길래 한번 여쭤보려고요. 또 저희 방송 보시다가 이때다 싶어서 전화를 주신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성에 대한 지역적인 가치 평가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높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고 도움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지금 화성이라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나중에 뭐 건물을 지어서 임대까지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로 차익을 보고 움직이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주택 규제가 요즘 너무 많아서 토지가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토지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고민되고 또 투자를 해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임대까지도 괜찮다고 하면 노후 생각해서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러시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화성이라는 지역에 대한 정의를 좀 드릴 건데요. 첫째는 네. 지금 당장 내가 토지를 구매해서 매입해서 건물을 네. 바로 지으실 거면 오늘 이제 화성에 대한 설명이 좀 잘 이렇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탄이나 병점 6개 도심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나는 좀 시간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들어오는 특히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런 이제 호재들을 축으로 해서 투자를 하셨다가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개발이 되는 지역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나중에 임대 수익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계속 화면 보니까 육도심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쪽 부분 말고 그쪽은 이미 많이 올랐을 거니까 저평가된 다른 지역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은 당연히 있는데요. 제가 네. 이제 방송에서 여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네, 지역에 대한 이제 거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이라는 지역이 향후 120만, 지금 84만이라는 도시가 120만까지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늘어나는 이제 증가하는 도시로서의 기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전철이 들어가고 기업들이 움직이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보시면 충분히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에 대한 투자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요청하시면 상담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도움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뭐 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규제를 피한 투자 유형,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우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 정보는 여러분들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 해결해 볼게요. 어떤 고민으로 문의를 주셨는지 이번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5번님이 문의 남겨주셨어요. 사위가 용인에서 물류창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남사면 그리고 모현읍 쪽으로 보고 있는데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또 앞서서 이제 처인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더 괜찮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용인이라는 지역에 가지고 있는 또 호재는 또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현, 남사 다 좋은 지역들이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부충 라인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네, 첫째는 남사 IC라는 인터체인지가 조만간에 열립니다. 모현에 대한 축은 제2경부고속도로 말하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축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을 축으로 해서 연말에 개통이 되는데요. 이 남사라는 지역에 대한 접근성적인 부분들의 또한 개발 압력도 그렇고요. 또 동탄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용인에 대한 거점들이 같이 접해 있는 개발에 대한 축입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안성에서 서평택 라인이고요. 위로는 제2 외곽순환도로 동탄 분기점을 끼고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에 따라 사통팔달로 움직이기에도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물류 창고 부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가까운 곳으로 찾아보라는 말씀까지 답변 드렸고요.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고민으로 문의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02번님이 남겨주셨어요. 경기도 안성에 땅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는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8이고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하신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부고속도로 안성 IC를 축으로 해서 IC를 축으로 해서 잡혀 있는 지역인데요. 안성의 거점에 최근에 스타필드가 오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통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대한 가격,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또 충분히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경계되는 부분들이 이쪽이 안성, 왼쪽이 평택 라인이죠. 그래서 생활권 자체가 평택이라는 도시만에서 또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들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갖고 계시는 이 토지 부동산에 대한 위치는 도시로서 개발 활용 가치가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상승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또 주변에 대한 개발 사항들도 보이는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경부선 평택역에서 포송으로 들어가는 철도 라인이 안성으로 해서 이천 부발까지 연결되는 철도 라인 선상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축으로 나중에 진행이 될 때 하나의 또한 잘 타이밍이 맞으면 역세권에 대한 또 하나의 가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평가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신 시청자분들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렸고요. 오늘 만나본 시청자분들처럼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 궁금증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02-2000번에 4889번으로 계속해서 문의 남겨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신 윤현우 전문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전달까지 해주신다고 하고요. 또 무료 1:1 대면 상담까지도 진행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일정 그리고 참여 방법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직접 만나보시고 들어보실 수 있는 부동산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상담에서 우리 시청자분은 지역적인 부분을 꼭 집어주시기를 원했는데 저희가 방송 중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미나에서 풀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그러면 세미나 참석해 보면 좋은 토지 아니면 아직까지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 알려주실 텐데 간략한 팁을 조금만 주실까요? 네, 좋은 토지에 대한 기준 되는 부분은요. 먼저는 접근성이 또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나 전철에 대한 사업 계획들을 좀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지라는 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가치는 또 사람들에 대한 유동과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평가가 또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보는 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고 대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가지시면 제가 볼 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토지를 선별하는 안목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규제를 피해서 토지 투자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일단 간략한 팁 전해드렸고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강남에서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부동산 투자 전략,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전략까지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02-2000번에 4889번으로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윤현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